너네들이 잘 몰라서 그래 라는 대중은 우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한 반감을 사는 거죠. 국민을 설득한 게 아니라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니 더더욱 멈출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던 김용민 의원, 추미애 의원, 박은정 의원 등등은 아주 낙인이 찍혔죠. 저 사람들 검찰개혁 가지고 자기 정치한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봐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김민석 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는 불가피하다. 당 복귀 후 청년정책을 강화하겠다. 라고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다들 보셨겠지만 이게 과연 당원들에 대한 표심 잡기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 해석이 조금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상황을 여러 갈래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냐면 보니까 검찰개혁에서 가는데 보안수사 또는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봉옥 민정수석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검찰개혁 하나 그랬는데 검찰편에서 뭔가 수작 부리는 거 아니지?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사실 제가 봤을 때 청와대는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있어야 국민들의 피해가 덜합니다. 그래서 보안수사권을 없애게 되면 그 후폭풍이 대통령님에게 다 갈 확률이 높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뭔가 이게 눈에 딱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랑 조상호 정책보좌관이랑 등등등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듣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땠어요? 막 화를 내가면서 성질을 막 부리면서 막 이게 없으면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숙이야? 이게 전 가장 큰 실책이었다고 봐요. 이 설명을 우리가 해야 돼요, 얘기를. 왜 그러냐면 보안수사권이든 요구권이든 그게 얼마나 국민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장치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니들이 뭘 알아의 식으로 나와버리면 큰일 나요. 저는 첫 번째로 그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실책은 이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 앞에서 공소 취소를 막 외치고 있어. 그러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이 어디로 가요? 야 너네 수상해 라고 시그널을 막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이거에 대해 불만이 많을지도 몰라요. 검찰개혁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사실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야? 이거 너무 정파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운을 뗀 겸손이 제일 믿기죠. 그러면 여기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이거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문조 털레요 외치면서 막 니들이 뭘 알아? 저 사람들은 반명이다. 그렇게 이제 막 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민석 총리가 그런 얘기 해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할 때 원래 본인은 5월 달에 당회에서 빨리 끝내려고 했다. 원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보안수사권 폐지로 가는 방향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보안수사권을 전부 폐지하면은 좋지 않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갑자기 뒤집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데 그 태도가 굉장히 엉망이었고 두 번째로는 의원들을 돌려세웠다. 국민을 설득한 게 아니라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니 더더욱 멈출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던 김용민 의원, 추미애 의원, 박은정 의원 등등은 아주 낙인이 찍혔죠. 저 사람들 검찰개혁 가지고 자기 정치한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니 어때요?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지율이 급락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원래는 폐지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뒷부분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실 이 보안수사권과 요구권과 관련해서는 과정관리라든가 방식이 굉장히 저는 문제가 많다. 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요번에 G7 트럼프 대통령이랑도 90분간 회담도 하고 북한에 대한 운을 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부동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전체가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저는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 힘을 팍 실어줘야지 관철해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욕만 먹고 끝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앞으로 어떤 큰 국가적 이슈나 주제에 있어서 힘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요거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류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 맡기니 알아서 처리해라. 그리고 한성석 총리 지명하면서도 이런 당파 정파 이런 거 말고 일만 할 사람을 뽑겠다 그랬는데 이건 뭐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출국할 때 근데 김민석 총리만 불렀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나왔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못 나왔다고 거의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결국에는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밀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회로 넘긴다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의구심을 들게끔 했죠. 그게 이제 일련의 과정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방 마치고 돌아올 때 김민석 총리도 정청래 대표도 나와서 인사를 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 왜 올렸을까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정청래 대표의 스타일이 뭐가 있냐면, 국회에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인기가 많은 타입은 아니세요, 의원님들한테. 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크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원 중심으로 관철을 시키는 게 많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의원들을 작동시키거나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작동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국민들도 때로는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대단히 조심히 여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옳은 경우가 훨씬 많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 나와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허울 뿐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안수사권도 마찬가지예요. 보안수사 요구권도. 그리고 두 번 어제 인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소속 교체 요 기사들을 주말에 보고 제 느낌은, 제가 이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지도 못하고 깊은 고민도 없었고 법조문 잘 모르는 사람에서 그냥 아주 평범한 민주진보를 지지하는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검찰개혁에 대한 소박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정도까지 개혁은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 같은 걸로 저는 들렸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한 만큼의 개혁까지는 안 나갈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검찰개혁에 대해서 오래 공부하시고 투쟁하신 분들 말고 저처럼 보통 평균 수준 정도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 수준이 있어요. 그 정도 기대 수준까지도 안 갈 것 같다. 가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들렸습니다.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내면에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검찰이랑 조우할 일도 없고 보안수사권이 맞는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하든지 이런 거를 알 수는 없지만, 검찰 개혁에 있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데 설명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오고 있다고 느껴요? 너네들이 잘 몰라서 그래 라는, 대중은 우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한 반감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게 크다. 이번에 이 고비를 넘어간다고 해도 앞으로 또 다른 중요한 국가적 이슈나 국면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반복된다면 그때도 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지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할 점은 비판하더라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같이 걸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배제하고 어떤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이 인사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MBC 뉴스 아이키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짧게 있습니다.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낙마했던 한 분의 민정수석까지도 얘기를 해보자면 모든 분들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때 완전한 사회적으로 예. 만장일치 민정수석이 말이 원래 많은 자리긴 하죠. 속에서 오시는 자리는 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러나 이제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 예. 민정수석에게 기대되는 일이라는 게 분명히 국정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일을 할 적임자다라는 평가가 내부에서 있었고요. 예. 그래서 뭐 편가르지 않고 오히려 일에만 집중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세평을 제가 예. 들었고 그런 내부 분위기로 제가 좀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야기도 나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을 뭐 주도했다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잘못 알려진 정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무엇이 맞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비슷한 것들이 작용한다고 보는 점이 뭐가 있냐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임명을 하려 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일이라는 게 제일 적임자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오늘날 빠져 있다. 물론 민정수석을 누구를 앉혀놔 또 이러한 비판적인 제기를 피할 수 없는 거는 동의를 하나 방향성에 대한 게 모호해요. 그러면은 뭐야? 보안수사권을 끝까지 밀고 붙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보안수사권까지는 아니지만 검찰 내부의 생태나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라서 이런 사람을 쓴다는 거야?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사람들은 의구심이 증폭이 커지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자꾸 교체하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1년간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중점으로 했으니 내란 청산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했으니 2년 때에는 속도전으로 간다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그 중간이 좀 빠져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유정 대변인님이 다 알 수는 없겠죠.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지금의 느낌은 뭔가 어때요? 이걸 어떻게 다 하나하나 설명해?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이런 간극이 생겨버려요, 자꾸.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만류를 했다, 법무부 장관.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뭐예요? 대한적십지사 회장에 국민의힘 인요한 씨가 선출되었어요. 이제 이거는 자기들 그 중앙위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이제 통해서 선출을 하나 봐요. 추천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가 정부의 이런 영향력 없이 이렇게 민주진보 진영과 정반대되는 인물을 추천을 올리고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민정수석 인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임명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첫 행보가 무엇인지 거기에 저는 좀 주목하고 그때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마음속에서는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꾸 그런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행보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정중히 요청드려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몰랐던 부분들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봐요. 근데 자꾸 그 간극이 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와 소통과 설명을 통해서 발 맞추려면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나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가, 그거를 꺼낼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요번 주부터는 점차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